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네, 8월8일 LSG 전이고요. 0대 1로 2가 아니죠. 0대 1로 졌습니다. 참 답답한 경기이고 참 이런 표현 참 그렇습니다만은 참 똥구릉내 나는 경기다. 참 이렇게까지 좀 빠따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야구라는 게 뭐 하다 보면 이제 점수가 안 나는 경기도 많고 방망이가 안 맞는 경기도 많은데 오늘은 좀 심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최근에 7경기에서 3경기가 무득점 경기 상태고 8월 1일, 5일, 8일 무득점 경기를 할 수는 있고, 오늘도 보면은 4만타 5보이넷 인데 SG도 4만타 4보넷씩은 매한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구라는 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수원 양상이 나올 때도 있고 양팀 둘 다 방망이가 안 맞을 때도 있긴 한데 이러고 이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계속 지고 있다는 거죠. 그 무득점 경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화요일도 0대 2로 졌고, 그 다음에 8월 1일도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기면 괜찮은데 결국은 이게 무득점을 하고 못 이기니까, 그리고 두 팀 다 점수를 못 내는데 우리는 점수 못 내고 지고 상대팀은 점수를 못 내지만 이겼으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8월 1일에도 2대 0, 0대 2, 0대 2, 그 다음에 8월 5일도 0대 2, 오늘은 0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은 특히 그 8월 1일, 5일은 그래 뭐 상대 투수한테 막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기본적인 게 안 된다라는 거. 특히 8회 말 상황이 너무 최악이었어가지고 8회 말은 진짜 좀 강하게 비판을 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8회 말에 선두타자 전민재 선수가 부연수로 나갔습니다. 마운드에는 노경은 투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SSG 마무리인 조병헌 선수가 올 시즌 1불론 세이브가 거의 무정모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병헌 선수가 나오기 전에 점수를 내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때 반드시 점수를 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대주자를 내건 바로 냈어야 되는 건데 왜 나중에 원아웃 되고 나서 대주자를 냈는가. 그러니까 번트를 대해서 1사 2루가 되면 바꾸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뭔가 구상이 있었겠죠. 물론 대주자를 안 내고 좀 더 작전의 다양성을 가져간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오늘 방망이의 컨디션, 그리고 최근의 방망이 컨디션을 봤을 때는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선택지를 넓히는 것보단 확실한 방법을 택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주자를 내지 않았고, 그리고 어차피 요준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주자를 늦게 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차적으로 좀 아쉬웠고, 뭐 대주를 안 냈어도 황성민 선수가 번트를 제대로 대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황성민 선수가 번트를 대주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황성민 선수는 왔다 갔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렇지만, 오늘은 사실 플레이에서 많이 아쉬웠던 게 번트를 대라는 사인이 나왔으면 사실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번트를 제대로 안 대고 약간 깔짝대다가, 그러니까 본인도 살고자 하는 번트를 자꾸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벤치에 사인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번트 파울이 2개가 나왔고, 그리고 3구째에 이제 떨어지는 공이 헛스윙 삼진을 당하면서 허망하게 물러나고 말았는데, 이거는 이제 플레이로서 사실은 좀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플레이죠. 그리고 황성민 선수가 물론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선수임도 맞고, 특히 조커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선수라고는 하지만, 오늘은 이게 조커라고 하니까 진짜 조커 같은 집만 골라서 안 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실 플레이였습니다. 오늘 물론 안타도 3개 중에 1개 때리고 했지만 1안타 1번넷이니까 2출루 했으니까 1번 타수를 역할을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래도 뭐 팀이 7출루를 했는데 2출루를 했으니까 잘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플레이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번트가 좋고 작전 수행이 좋고 주루가 굉장히 좋고 이런 게 장점인 선수인데, 이런 보내기 번트도 제대로 못 해주면은 황성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더 아쉬운 거는 그 2구째 번트 파울은 포수 파울로 떴는데 이것이 또 운이 따르면서 포수의 미트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생기면은 보통은 좀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못했다. 허망하게 3구째 떨어진 포크를 그대로 당했다라는 거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이거는 진짜 좀 똥구릉내가 나왔습니다. 그렇고, 그러고 또 벤치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원아웃이 이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1루 주자를 김동엽 선수를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저는 사실 왜 이렇게 대주자를 늦게 나왔을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뭐 이유가 다 있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번트를 실패하고 대주자를 넣는 거는 누가 봐도 그냥 뛴다라는 걸 선언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것을 모두가 아는 대주자를 놓고
근데 그런 거를 제끼만큼 김동경 선수가 도루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고 막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이제 뺏고 뭐 그런 편은 아니라 가지고 대주작 황성빈 선수였으면 이렇게 패가 보여지는 상황에서 나도 도루를 성공을 많이 시킵니다. 황성빈 선수가 도루 타이밍 잡는 거랑 뭐 주루 센스랑 스타트 뺏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진짜 기가 막히기 때문에 황성빈 선수가 대주작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김동경 선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패를 다 보여주고 뛰는 건데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사구째 도루를 뛰었는데 결국 도루를 실패를 하게 되죠. 물론 상대 배터리의 대처도 좋았고 이주영 포수의 송구도 좋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점수를 낼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포크볼 타이밍이 잘 뛰긴 했는데 결국은 아웃을 당하면서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어진 상황에서 6구 고승민 선수가 보이네스도 골라서 나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벤치에 손성빈, 이호준 선수가 남아 있었는데 고승민 선수가 계속 좀 무릎 이쪽이 안 좋은 걸 달고 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력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마무리 조병헌 선수 공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뒷상황을 볼 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좀 수를 내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호준 선수를 대저로 내가지고 그래도 이호준 선수 주력이 빠른 선수고 지금의 고승민 선수가 훨씬 발이 빠르기 때문에 뭐라도 시도를 좀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도를 해보지 않은 건 좀 아쉬웠고 그러니까 수비에서도 고승민 선수가 1루수인데 이호준 선수를 대저로 냈어도 지명타자에 들어와 있는 노지영 선수를 1루 수비로 보내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명타자를 소멸시켜도 뭐 별로 크게 문제가 생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순이 또 걸리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고승민 선수 타석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시도라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오늘 경기가 점수를 내는 게 힘든 경기였고 그렇다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확률을 높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좀 아쉽고 손혜영 선수가 이어지는 그 2사 1루에서 3루 짱볼로 물러나면서 결국은 이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는데 손혜영 선수가 최근에 귀신같이 살아나네 하자마자 귀신같이 또 못하고 있어가지고 괜히 이런 얘기를 했나 싶기도 하고 최근 4경기에서 15타수 2안타 4삼진 무보이넷으로 또 페이스가 내려왔는데 참 타선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결국은 지금 타선이 너무 안 되는 거는 일단 전준우 선수가 빠진 게 굉장히 크고요. 네, 결국은 전준우 선수가 빠진 게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타자들 다른 선수도 많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승민, 윤동희 선수가 갑자기 전혀 안 맞는 게 제일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고승민 선수가 일단 굉장히 지금 부진에 갑자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데미지가 있는 것 같고요. 고승민 선수를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일 전부터 지금 6경기 동안 굉장히 안 받고 있습니다. 6경기 동안 2안타에 그치고 있고 그동안 7타수, 12타수, 15타수, 19타수 22타수 2안타네요. 굉장히 지금 방망이가 안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이넷도 그 사이에 3개밖에 못 얻고 삼진은 또 많이 당하고 있죠. 삼진은 또 보면은 하나, 셋, 다섯, 여섯, 7개 당하면서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러다가도 컨디션에 올라오겠지만 어찌됐건 시즌 내내 잘 쳐주던 선수가 부진을 하니까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윤동희 선수도 복귀를 하고 잘 맞다가 지금 영 또 방망이가 안 맞고 있습니다. 잘 하다가 8월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또 난조에 빠지면서 지금 8월 동안 2안타밖에 못 때렸어요. 네, 타수가 6, 8, 12, 15, 19타수 2안타. 그러니까 두 선수가 나란히 지금 안 되다 보니까 팀이 굉장히 좀 타선이 안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방법이 없으면 사실 두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마땅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떻게든 뭐 살아나게끔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선수의 타순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이동희, 승민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동희, 치승민이든 그러니까 오늘은 보면 이승민, 치동이 나왔는데 요거를 내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만 냅둔다고 살아나면 제일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시도라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가 이번으로 나왔을 때 항상 제일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심 타자로 좀 길게 보고 이제 중심 타순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굳이 지금 잘하는 타순을 일부러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왜냐면 중심 타자들이 또 다른 타자들이 그런 역할을 또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타선이 깝깝하니까 뭐라도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뭔가 또 수를 찾아야 될 텐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굉장히 좀 심했다. 그러니까 경기를 갔는데 사실 점수가 안 나는 경기만큼 또 팬들로서는 좀 맥이 풀리는 경기도 없는데 아무튼 하루빨리
좀 타격이 살아나야 된다. 어떻게든 뭐 기도라도 해야 되고 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좀 비라도 와가지고 하루 좀 쉬어가고 하는 것도 약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비 소식도 딱히 부산 사직에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딱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좀 행운을 바라는 것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수들은 다들 잘했기 때문에 좀 좋은 얘기를 하자면 일단 나균환 선수는 오늘 굉장히 잘했습니다. 6이닝 1실점 3피안타 2볼넷 1사구 2타의 3진 투구수 99개.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보다 더 잘할 수가 있을까요? 현발 투수가 너무 잘 던졌는데 또 지독한 불운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나균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는 안타까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작년에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가지고 안 좋게 봤는데 후반기를 보면 지금 7월부터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불펜 한번 갔다 오고 나서 6월 11일 12일에 그 뒤로는 굉장히 솔리드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뭐 와르륵 무너진 것도 없고 이닝도 보면은 다 5이닝 이상 소화를 해주고 있고 거의 6이닝 정도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팀에서 간보아 선수 다음으로 가장 뭐랄까 계산이 서는 투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너무 잘했는데 참 이 승운이 지독하게 안 따르고 있는 다른 선수가 되겠고 이렇게 던지고 패전 투수가 됐으니까요. 참 이렇게 안 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등판에서는 꼭 승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또 윤성민 선수가 한 점 차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8회.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투구를 보여줬는데 포크볼이 144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헛스윙 삼진을 포크볼로 2개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인상 깊은 거는 일단 박성환 삼진, 에레디아 3루 송구 실책으로 출루, 최정 삼진, 한율섬 무공인데 일단은 한 점 차에서 나와서도 이제는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공을 던진다라는 거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루수 손흥민 선수의 또 얼척없는 실책이 나왔는데 송구 실책이 또 나왔는데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이제 본인 공을 던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윤성민 선수를 힘들게 하던 심리적인 부담에서 거의 이제 이겨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홀드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승리를 지킬 수 있는 것만 이제 남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윤성빈 키우기가 맨 처음에 6점 차에서 나오고 점차 5점, 넉점, 석점, 2점, 1점 이렇게 줄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 점차 상황까지 나왔으니까 이제는 동점 상황, 홀드 상황 이럴 때 나와서 본인이 계속해서 이겨내는 것만 한다면 윤성빈 선수가 뭐 필승조로도 충분히 지금 자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자책을 꾸준히 내려가지고 7점대까지 내려왔고 10.1이닝 13탈삼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불펜 이후에는 지금 0.4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거의 뭐 언터처블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선발 한 경기 때 와르르 까먹고 나머지는 아예 건들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안타를 2개 맞았어요. 그동안 안타 2개, 보이넷 2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아래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포크볼이 그냥 떨어지기만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빠르기만 한 느낌이었거든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그냥 빠르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각이 큰 건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데 오늘은 떨어지는 각도도 굉장히 커 보이고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각도 커지고 그게 이제 더 위력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레디아 선수, 최정 선수 삼진 잡는 공이 158 라이징 페스트볼이 찍고 나서 144 포크볼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천하의 최정 선수도 도저히 어떻게 칠 수 없는 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서 조금 이게 과장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2015년 프리미어 12 결승전 때 오타니 선수 공이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오타니 선수는 선발이었고 경우가 다르지만 공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칠 수가 없는 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정선 상대한 공이 자 보면은 4구째 158 페스트볼이 위에 보여주고 5구째를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이거는 직구하고 포크볼 구속 차이가 14km인데 그게 158, 144가 되니까 이거는 건들 수가 없고 구속이 딱 오타니 선수의 그때 공 구속과 직구 포크볼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진짜 윤성민 선수가 도저히 칠 수 없는 공을 던졌고 그러니까 내로라 하는 타자들 박성환,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 이런 타자들이 그냥 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너무 좋은 공을 던지도 오늘 던진 공들은 또 지금까지 던진 공들과는 좀 다른 수준의 공을 또 보여줬어요. 그리고 158이 찍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러니까 윤성민 선수가 지금도 100%를 안 던지고 있어요. 100% 던지면 160도 넘길 수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또 보여줘가지고 이 선수가 진짜 어디까지 잘할까 어디까지 더 좋은 공을 보여줄까 굉장히 설레는 투구로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물론 승리조로 가면 또 압박감이 다르겠지만 지금의 어떤 추이를 봤을 때는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팬들의 기대감을 정말 한없이
또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윤성빈 선수의 모습이 되겠고, 윤성빈 선수도 잘했는데 박진 선수도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콜업되고 갑자기 슬라이더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2군 가기 전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묻어진 모습이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슬라이더가 엄청나게 날카로워져가지고 삼진 머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태곤, 안상현, 최지훈 세 타자를 전부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 잡았는데 대체 2군에서 뭘 배워온 건지 모르겠어요. 슬라이더를 원래 저렇게 안 던졌던 것 같은데 슬라이더 떨어지는 각이 진짜 배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복귀를 하고 지금 3경기를 나왔는데 4경기 나왔는데 삼진을 1개, 3개, 1개, 3개 삼진을 밥 먹듯이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던지는 슬라이더는 진짜 이것도 건들 수 없는 수준의 슬라이더 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준영 선수가 빠진 상황인데 지금 윤성민 선수, 박진 선수 던지는 거 보면 충분히 최준영 선수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은 공을 던지고 있다. 그래서 윤성빈의 144 포크볼, 그 다음에 박진의 슬라이더, 구속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구속은 133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슬라이더 각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진짜 무슨 일이가 132, 134, 133 이렇게 각이 나오는데 일단 직구의 힘이 살아난 게 큰 것 같고요. 그 2군에 갔다 오면서. 그리고 슬라이더도 원래 이 정도 각이 아니었거든요, 박진 선수의 슬라이더가. 근데 이거는 2군에서 어떤 김상진 코치가 슬라이더의 그립이나 어떤 부분들을 좀 교정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체 뭘 배워서 온 거지? 좀 놀랍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슬라이더를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조금 이제 좋게 본 선수들, 그러니까 전민재 선수가 오늘 또 대수비로 중간에 들어왔는데 6회 초에 병살 처리하는 거 보니까 수비 폼은 확실히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망이는 모르겠는데 수비 폼은 확실히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은 사실 이제 박승국 선수가 지금까지 잘 배워줬는데 박승국 선수를 이제 계속 고집할 필요가 조금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 전민재 선수가 내려갔던 게 타격도 타격인데 수비에서 완전히 무너진 게 좀 컸거든요. 근데 수비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 보면은 이제는 그 전민재 선수가 다시 좀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이호준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변화구 대처가 전혀 안 된다고 벤치에서 판단을 하고 실제로도 기록도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올해는 공격으로도 많이 선발로는 잘 안 쓸 것 같고 지금의 역할로 계속 고정해서 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호준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긴 한데, 아무튼 변화구 대처가 안 되는 것도 사실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건데 현장에서 좀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거는 그냥 지지를 해야죠. 아무튼 이호준 선수가 지금 역할을 잘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선수는 분명히 더 이제 좋은 유격수가 될 재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올 시즌까지는 이런 수비 역할에 집중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이호준 선수가 타격에서 또 끝내기도 치고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쉽긴 한데 지금은 상대 팀에서 직구를 안 던져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정철원 선수가 어느새 평균 자책이 3.83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후반기에 거의 무정보도 보여주고 있고 7월부터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기록을 보면은 7월부터 끊어서 봐도 시점한 경기가 2경기밖에 안 됩니다. 7월부터 지금 8월까지 거의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6월에, 근데 7월부터 또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또 폼을 회복을 했고, 정철원 선수가 정말 좋은 불펜 투수인 게 그 연투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좀 연투 1대하고 안 1대하고 직구 구위 차이가 많이 났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직구 구위가 연투를 해도 크게 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철원 선수가 결국은 지금 54이닝 동안 3.83 평균 자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죠.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21호이드 기록을 하고 있고 호이드 3위 기록하고 있는데, 정철원 선수가 이렇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펜이 좀 왔다 갔다 뭐 추준영 선수 빠지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시즌 처음부터 지금까지 불펜에서 꾸준하게 지켜주는 선수는 결국 정철원, 김원중 이 2명 정도고 나머지 선수를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김광현 선수도 있지만 피승조의 한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고마운 투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사직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들어가지고 사직에서도 딱히 뭐 부침이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선수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오늘 플레이하는 거 보면서 영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비에서도 그렇고 타격에서도 그렇고 영 제대로 뛰지를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햄스트링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불안한 것 같아서 사실은 계속 선발로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데 지금 팀 타선이 안 맞으니까 사실은 참고 뛰는 것 같거든요. 참고 뛰는 것 같은데 이러다 한번 터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진짜 좀 조심해야 돼. 또 김도영
김도영 선수가 또 햄스트링이 부상을 당하면서 또 시즌 아웃이 됐는데 이게 참 이 야구 흐름이 트렌드가 그 근육을 키워가지고 장타를 만드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윤동희 선수도 체격이 굉장히 큰 편은 아니잖아요. 김도영 선수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체격이 엄청 크지 않은 선수들 윤동희 선수 187이네요. 근데 생각보다 큰데 근데 이제 그 몸이 버틸 수 있는 근육량을 넘어서면 햄스트링이 무리가 계속 오는 것 같거든요. 뭐 의학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윤동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선수를 너무 중심 타선에 넣기 위해서 억지로 몸을 불리고 그런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갖다 맞추는 재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손목 힘이 있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홈런은 몰라도 2루타는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서 20홈런을 때린 타자보다는 한 10홈런, 15홈런 정도를 때리면서 2루타를 많이 때리는 유형으로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좀 방향성이 애매해지면서 좀 올해 시즌 약간 혼란을 겪는 시기인 것 같은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좋습니다. OPS가 0.8이 넘고요. 그러니까 올 시즌 자체가 투구 타자 흐름이기 때문에 클래식 스탯 자체는 좀 떨어져 보여도 플레이 시는 훨씬 좋습니다. 네, 125.2, 작년에 113.8이고요. 그러니까 상대 지표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네, 그리고 밥입도 떨어졌는데 아무튼 그런 시즌인데 근데 이제 장타가 많이 줄어든 건 좀 아쉽긴 해요. 그냥 물론 이제 공인구의 차이가 있다고도 보이긴 하지만 근데 또 장타율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3푼, 4푼 안 되게 떨어졌으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것보다는 윤동희 선수 되게 잘해주고 있다. 근데 경기를 좀 많이 빠졌어. 작년엔 풀타임이 나왔는데 올 시즌은 경기 수를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윤동희 선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조심조심 뛰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란 얘기이기도 해요. 본인 몸 상태가 지금 불안불안한데 무리해서 막 너무 전력 질주하다가 터지는 것보다는 이게 사정을 모르면은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인데 지금 사정이 알기 때문에 몸 상태를 조심조심 잘 뛰고 있는 것 같고 좀 벤치에서도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마저 지금 또 빠지면은 진짜 답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고 내일은 박세웅 선수 대 김건우 선수가 맞대결을 하는데 내일도 좌완투수라 가지고 이러면 아마 유격수의 전민지 선수가 또 나오겠죠. 또 어떤 변화를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좌투수니까 또 이번 윤동희 카드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특히 김건우 선수는 우리가 시즌 초반에 거의 개막하고 두 번째 시리즈였죠. 그때 대체 선발로 나왔는데 완전히 그냥 막혔던 경험이 있죠. 4.1이닝 퍼펙트를 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불펜 나왔을 때 또 1이닝 2시점 1이닝 2점을 내가지고 좀 극복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또 맥을 못 쳤던 경험인 투수니까 공략을 잘해야 되고 박세웅 선수는 좋은 페이스를 지금 찾았으니까 그 페이스대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방망이 쪽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사실은 투수가 잘해도 묘약이 없는데 어떻게든 방망이가 살아나야 되고요. 네, 불펜을 보면 일단 박진, 정철현 선수는 3년토에 걸립니다.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굉장히 지금 개점 휴업 상태라 가지고 내일이 토요일 경기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세이브 상황이 아니어도 김원중 선수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오래 쉬고 있어가지고 내일이면 7일째거든요. 이러면 경기 감각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뭐 세이브 상황이 아니어도 좀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내일 나와도 일요일 나와도 연투가 또 월요일 휴식일이니까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내일은 활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김태형 감독이 마무리만큼은 칼같이 세이브 상황이 있으면 쓰긴 합니다. 지켜보고 홍민기 선수가 하루 쉬긴 했는데 투구수가 많았습니다. 11개 21개. 그래서 가능하면 또 안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황이 되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은수 선수는 12개 4개였는데 하루 쉬고 내일 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 김광현 선수도 등판 텀이 좀 있기 때문에 3일 쉬고 나오고 하루 쉬었기 때문에 내일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윤성빈 선수가 좀 잦죠. 이번 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3번 나왔습니다. 화수, 목, 금 4일 중에 3일 나왔으니까 이러면은 내일은 하루 좀 쉬어가는 게 좋겠죠. 3년틀 안 해도 내일은 쉬어주는 게 맞는 텀입니다. 그리고 송지영 선수, 정우준 선수는 뭐 무리 없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반기 들어서 좀 달라진 건 불펜이 갑자기 관리가 됩니다. 너무 무리하는 게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다행스럽기도 해요. 참 다행스럽고 물론 그게 된 데는 일단은 뭐 홍민기 선수의 활약, 윤성빈 선수의 활약, 뭐 또 박신 선수가 올라서 너무 잘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겠지만 참 진짜 김상진 투수 코치의 대단한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고로테야 8월 8일 SSG전 아쉬운 0대1 패배 소식이었고 이러나 저러나 방망이가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 경기도 0점이고 어제 경기도 홈런 아니었으면 2점밖에 못 낸 거거든요. 그래서 방망이가 꽉 막혀 있는데 참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참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줘야 될 선수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동희 6승민 7승민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망인데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멤버십 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내일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